의문사로서 그러한가 하는 그런 뜻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지지선사, 땅의 조흠 때문인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기빈천이 땅의 조흠 때문인가. 연이 귀지지 상소, 이위 부지지 상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연이 그렇다면 귀지지, 그 귀한 땅은 상소, 항상 적더라 이렇게 말했고, 이위 부지지, 즉 부할 수 있는 그런 땅은 항상 많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부귀빈천이 땅 때문이라면은 그 땅이 부한 땅은 많은데 귀한 땅은 적더라 이렇게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야, 이제 이거 어조사라 보면은 하야, 무엇 때문인가, 무엇 때문에 그런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 어리석음으로도 이위 부지 이해경인 덕이 식지 고상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자, 이위 부지지, 즉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땅은 이해경, 사람이 비록 총명하고 어리석고 간에 비록 어리석다 그래도 부하게 되는 땅의 이해경, 즉 이롭고 해로운 이런 것들은 사람이 너무나 쉽다, 가벼이 쉽다, 가벼이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해타산에는 사람이 아무리 어리석어도 굉장히 쉽게 인덕이 식지, 사람이 얻어서 알게 된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럼으로써 항상 많다, 즉 부지지, 즉 땅이 좋고 나쁜 것이 이해에 있어서 즉 알아보기가 쉽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부한 땅은 알기 쉬움으로써 항상 많고, 귀지는 속에 대조물 불영인 식지 고상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한 땅은 속에 대조물, 즉 이 속에 얽힌 연계된 바가 대조물, 대조물이라고 하면 조물주란 얘기죠. 이 대우주의 조물주 같은 그러한 것이로서 영인식지, 불영인식지, 즉 그 명령을 사람이 알기 어렵다. 즉 대우주의 조물의 그 영향을 그 명령을 사람이 알기 어렵다. 하여금 사람이 알기 어렵다. 즉 그 명령을 사람이 알아내지 못하더라. 그래서 고상소, 항상 작더라. 그래서 언중인지 소불리자, 말하자면은 중인지 모든 여러 사람들이 소불리자, 기뻐 아니하는 바자를, 즉 위대길지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대길지지는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그런 곳에 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기형이상이다. 그래서 소위 천금난구야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이제 이 부지지하고 기지지하고, 즉 귀한 땅하고 부한 땅하고 그 구분을 주석을 달기를, 부한 땅은 사람들이 보면은 알기가 쉽더라. 이럴 것 같으면은 형상으로 거의 나타나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형상으로 뭔가 우선 사신사를 들 수 있겠죠. 또 혈을판을 볼 수 있겠죠. 그런가 하면은 앞에 조산, 앞에 조당이 얼마나 물이 잘 흐르냐, 그래서 또 그 모양이 단정하냐, 이런 모양들은 그 형상으로 보면은 거의가 알 수가 있겠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으로써 어디 가든지 여기는, 이 자리는 부자가 날만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러는데, 귀한 땅, 여긴 귀인이 나겠다, 여긴 성현이 나겠다, 이런 소리는 잘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항상 간산을 답사를 하고 다녀도 여긴 자리가 됐다. 그런데 얼마나 귀하냐에 대해서는 참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식족해, 여기는 바로 돈리 사방 쌓였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참 성인이 날만하다, 참 위대한 그런 인물이 날만하다,
그런 어떤 귀함은 말하기가 어렵다 하는 얘기가 바로 그 귀한 것은 그 땅의 정신에 있고 부한 것은 그 땅의 형상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여기에서 주석을 달기를 귀한 땅은 소개 대조물, 그래서 대조물이라 그러면 큰 틀 판세를 가지고 얘기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답사를 다닐 때 노도만 가지고 야 여긴 수맥이다, 여긴 망한다, 또 여기는 기맥이다, 여긴 좋다, 이제 이런 말들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체감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의 한계일 따름이지 좀 더 크게 본다면은 우리가 이제 기맥이다 수맥이다 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이 뭐 한 20평, 30평, 50평 요 사이 내에서 여긴 기맥이다, 저긴 수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거 다 해봤자 뭐 한 20평도 안 되는데 요 20평 안에서 여긴 기맥이다, 여긴 수맥이다 이렇게 가려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더 크게 본다면은 한 동리만큼 되는 그 동리 전체가 수맥권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더 큰 눈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더 큰 눈으로 봐야 이것이 정말 귀한 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로는 기맥인데 이제 이 무가 되고 망지 같은 그런 것도 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혹 수맥인데 그 집 후손들이 그래도 잘 유지가 되고 잘 사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판세를 크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세를 크게 해가지고 만약에 뭐 한 1000평 안을 전체 또는 한 5000평을 테두리 범위를 크게 잡아가지고 이 전체 권역이 수맥권에 들어있는가, 이 전체 권역이 기맥권에 들어있는가. 그렇다면 큰 기맥권 안에 수맥이 있어도 거기는 기맥이 이미 더 수맥보다 더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그 기지를 보는 법. 그래서 기지를 본다는 것은 여기에 쫄랑쫄랑 이렇게 볼 것이 아니고 크게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크게 본다면은 이미 크게 보면 이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 여기 기한 땅 하나도 없어, 기껏해봐야 십족할 따름이다 이제 이렇게 해서 구분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그 귀한 땅은 돈 주고는 살 수가 없다, 그것이 천건 난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결과적으로 그것은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니고 인연으로 또는 자기의 덕으로 또는 사람의 어떤 이 지혜의 이 능력으로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것이지 내가 돈 많으니까 돈만 가지고 이런 땅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돈으로 구해지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천금난구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때로는 결과적으로 기형 이상이다, 그 형체가 평범한 것이 아니다, 그럼 평범하지 않다면 모든 사람들이 추절하다고 버릴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은 어쩌다 보면 가끔 이런 곳들이 나타난 곳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10수년 전에 어느 동네에 갔더니 그 동네에 참 좋은 땅이 하나 있어. 그래서 야 이렇게 좋은 땅이 있는데 가장 산이 뒤에 암벽이 엄청나게 크고 그 암벽을 타고 내려온 동네에서 가장 좋은 땅이 있는데 그 가장 좋은 땅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돌 서들돌이라 그러는데 이런 돌이 있어가지고 흙이 하나도 없고 돌만 이런 것들이 막 모여가지고 있는 곳 있죠. 산에 가서 보면은 막 돌이 막 쌓여가지고 풀 한 폭이 못 나고 그냥 막 바위돌로 뭉쳐진대. 그럼 바위돌로 뭉쳐져가지고 그게 한 1000몇 평이 되는데 그 동네 가운데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게 거의 지적 연락을 해봤더니 그게 시우지예요. 아무도 쓸모가 없으니까. 아무도 번식을 못해.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기형 이상이에요. 그리고 기형 이상으로 만들어지는데 이런 것들 아무도 그걸 좀 모르는 거야. 그래서 거의 십수년 이후에 작년에 한번 가보니까 아직도 아무도 거기에 건조도 안 하고 아직도 그냥 시주에 그냥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돈으로 사준 것이 아니고 기형 이상의 천금난구지지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 문장에서
자,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이 단위 복속 했고, 그 다음 단위 복속 거의 불유 이거 하고 기형 이상 청금난고 이것이 상대된다고 말씀드렸고, 저루간주하고 진기낭막 이것이 이멸단연하고 성란문막이 상대된다고 대구라고 그랬고, 장공복열 천조지설이 또 유여지인 선현난설하고 상대되는 대칭 그런 구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이 기형 이상이 청금난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순서로 봤을 때 기형 이상 청금난고 이거하고 이멸단연 성란문막 이 순서가 맞으시죠. 즉 혈에 와가지고 그 혈을 더듬기 어려운 거 하고, 그 다음 기형 이상에 대해서 청금난고 할 수 있는 그런 털하고, 즉 큰 틀에서 작은 털로 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유여지인 선현난설 하는 것은 참 이 문장 짜임새가 아주 거의 참 문치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멸단연한 것을 조금 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이제 2003년도에 이 학예 연수할 때 주제 발표문을 이멸단연에 대해서 제가 여기 이제 하나 발표했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또 그때 당시에 이멸단연한 것을 지금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 이멸단연이라는 것이 이멸단연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뭔가? 가장 어려운 것이 뭔가? 이멸단연은 바로 이 적중을 알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즉 이멸단연에서 혈적한 적중을 할 수 있다면 이멸단연 하나 뭐 관계가 없죠. 그러나 이멸단연하게 되면 이 적중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적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적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다 고전들의 혈법을 다 끌어들이려고 그러면은 그거는 양이 이제 너무 많으니까 그건 뭐 어떻게 다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생략을 하고 좀 알기 쉬운 부분 이런 부분들만 대략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유인물 우리가 2003년도에 학예 연수에 했던 그때 했던 이 부분 이 페이지에 보면은 기파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파라는 것 우리가 이제 기파라는 것이 사실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만은 혈에서 그 기파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그렇다면 그 기파를 어떻게 찾아가지고 어떻게 그 혈적한 부분을 찾아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그 당시에 대충 자료를 만들 때 저희 지역에 가면 현석호라는 과거에 국가부 장관하고 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집이 바로 이멸단연한 그런 양택지가 돼가지고 그래서 그 집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 자료를 만들었는데 4페이지에 보면은 4페이지 중간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이해가 조금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혈적한 부분을 바로 그 중심, 그 그림 중심에서 보면은 동그라미 쭉 많이 그린 것. 여기가 바로 그 현석호가 탄생한 태어난 집인데 이 생가지인데 바로 여기에서 요 기운의 적중한 집을 지어 가지고 살다가 요 근간에 이제 나중에 이제 다 뜯어 가지고 뭐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 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서 바로 이 앞에 수맥들이 이렇게 잘 감싸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맥을 하나 잘 찾으려면 분명 수맥을 먼저 잘 찾아내야 기맥을 잘 찾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멸단연하면은 기맥만 찾으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고 수맥을 잘 찾아내면은 수맥 안에 감싸인 것이 바로 기맥이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현석호 집에서는 바로
수맥이 이렇게 잘 감싸고 있고 이 뒤로는 기맥이 덜쭉덜쭉 날 수가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수맥을 찾으면은 기맥은 찾기가 쉽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인물에 대해서는 대충 그 재미로 한번 읽어보시도록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탄자를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탄 하면은 이건 주로 탄탄 또는 평탄하다 이제 이런 쪽으로 말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탄 즉 평탄혈이다. 탄혈 하면은 평탄하다. 그런데 임혈, 단연. 그렇다면 혈의 임에서는 탄연하다. 그 여기서 타냐 이렇게 이제 해도 말은 되겠죠. 그런데 연자를 붙여가지고 평탄할 그럴 것이다. 평탄한 것이다. 평탄한 것 그런 것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평탄하게 되는 것, 이 탄자에 대해서 좀 외도를 좀 하겠습니다. 이 탄자는 이제 이런 탄자도 있는데 이거는 그 윗옷을 다 벗고 이제 옷을 벌겋게 털어낼 윗옷을 후를 벗을 탄자인데 이 탄자를 가지고 이 탄자를 대용하는 그런 문장이 이제 하나 있어서 이 말씀을 얘기를 좀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탄복여서다 이제 이런 말이 있는데 탄복여서는 탄복동상이라는 사자성어하고 같은 말로 쓰이는데 이 글씨 하면은 서예 하면은 왕이지를 가장 어떠므로 꼽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왕이지가 서진 때 사람인데 서진 때에 삼국 시대를 지나서 서진 때에 그 왕이지가 쓴 글씨가 지금도 그 글씨를 따라갈 만큼 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잘 썼다는 거 정말로 그래서 그 역사가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역사의 위대한 사람들을 손꼽는다면 4대 성인이 난 이후로 4대 성인을 따라갈 그런 인물들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이 지구상에서의 어떤 시대적 시대적인 것이 부응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문화가 발달할수록 위대한 영웅은 탄생하기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문화를 개척하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긴 안목에서 위대한 성인은 될 수가 없다. 그렇다면은 결과적으로 문화가 이제 현대 문화가 없을 때라야 위대한 그 성인이 탄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대한 성인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늘의 소리를 전하는 사람이
위대한 성자인데 그 하늘의 소리라는 것은 현대 멸질문명하고 꼭 일치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왕이지 그 얘기를 좀 이제 요 얘기를 하자면은 탐복 여서 이제 이 말을 탐복 동상 이 말하고 같이 이제 하는데 왕이지가 왕씨 가문이 굉장히 번성했다 그래요. 그래서 왕이지는 자기가 굉장히 큰 벼슬도 할 수 있었는데 집자성 교수 또는 그 왕이지 글씨에 보면은 왕이지는 항상 우군으로 나옵니다. 우군, 우장군. 그래서 우장군에 그냥 거쳤으니까 그 무장으로서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벼슬아치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그 왕이지는 자기 삼촌들하고 자기 아버지가 서로 관계가 좀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벼슬길에도 좀 못 나가고 삼촌들이 항상 시샘에 너는 자꾸 이제 밀어붙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글씨를 죽기 살기로 썼고 그래서 심지어 어디를 가다가 길을 가다가도 글씨가 생각이 나면 길을 안 가고 포기하고 거기서 글씨 쓰고 앉았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열정이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글씨를 그래서 쓰지 않느냐 이제 이런 생각인데 그래서 이 탐복여서 하는 것은 왕씨들이 이제 잘 살고 집안이 훌륭하니까 그 당시에 벼슬을 하는 그 태위극감이라는 벼슬을 하는 사람이 왕신의 자식들 중에 누구 하나 내가 사위를 봐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청을 했습니다. 혼사청을. 그러니까 왕신애가 우리 집에 아이들 많아. 와서 하나 골라가. 이래가지고 이제 고로를 하인들을 보냈는데 하인들이 와서 이래 보니까 이제 그 태빈의 집에서 사위 보려고 온다 하니까 막 뭐 술주정뱅이 또는 뭐 싸움쟁이 하던 놈들이 갑자기 옷을 점잖게 입고 점자를 빼고 그들을 먹어 그리고 앉아서 이래 있는데 그 중에 한 놈은 옷통을 훌렁 벗고 침상에 벌렁 나서 빠져가지고 전혀 꾸밈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꾸밈 없는 놈이 누구냐? 왕이지란 얘기죠. 그래서 왕이지 이제 그 하인이 돌아가가지고 누구는 이름 누구는 막 이렇게 점잖게 그렇게 공손을 하게 하고 있고 그 중에 한 놈은 침상에 벌렁 나서 빠져가지고 옷을 훌렁 벗어서 단 나서 빠져 있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태위라는 사람이 바로 그 놈이다 이거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 왕이지를 사위를 봤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지가 그런 자유분방한 그런 부분이 있었다 이제 이런 말씀드리고 재미로 이제 이 지난번인가 조선일보 조영원이가 쓴 그런 기사도 한번 있었습니다. 대전 쪽에 가면은 이런 그 얘기가 그 공공연하게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도 마찬가지로 들어보면 임진왜란 때 공을 세운 정경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정경세라는 사람이 경상도 상주 사람입니다. 그래서 상주 가면은 정경세 묘소를 우리가 간산을 한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연하보수행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자리가 좋소. 그런데 여기 갔다 온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오래됐는데 그 간산을 한번 했던 적이 있고 그런 거 하면은 이 정경세 호가 우복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우복동 하죠. 그래서 우복동이 바로 이제 그쪽에 가면 우복동이 있습니다. 그런 거 하면은 그 우복동이 청화산하고 속리산 그 사이에 이제 우복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화산하고 속리산 그 사이에 우복동인데 거기가 바람이 굉장히 셉니다. 바람이 얼마나 센지 그 겨울 되면은 막 산골바람이 막 불어가지고 사람이 부지도 못할 정도로 세다 그럽니다. 거기에 누가 사느냐면은 우리 조성택 선생이 거기 살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쪽에 여러 번 지나다니는 기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우복동을 또 최창조 교수가
그 10, 뭐죠, 이거, 십자되는, 그런, 대명당이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은, 일지성하고 그런 선임들이 결록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어디에 좋은 땅, 어디에 좋은 땅 해가지고 그런 땅을 많이 이제 그쪽에 가면 결록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제 거기도 마찬가지로 작게 보는 거하고 크게 보는 것은 상당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볼 때 대다수 사람들은 자기가 있는 위치를 중심으로 이제 보는 것이 대략이고 또 그렇게밖에 보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런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위치에서 만약에 해발을 우리가 이제 등고선상으로 해발을 뭐 한 나보다도 훨씬 높이 50m, 100m 그 높이로 딱 그어가지고 한 둘레를 측정해 보면 굉장히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래는 길이 나가지고 이렇게 골짜기에 딱 졌는데 여기에서 한 50m 30, 100m 30을 라인을 등고선을 긋는다면은 이게 이렇게 원이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대세를 가름하는 그런 부분이다 볼 수 있습니다. 막설하고 얘기, 이 정경세 얘기. 그래서 그 정경세가 원래 예학, 즉 정경세가 사계 김장생 선생하고 함께 예를 나누는 그런 예학의 구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경세가 한날은 40이 넘어서 딸을 하나 낳았대요. 이제 자식을 뚝 놓다가 40이 넘어서 옛날에 40이 넘어서 자식을 놓으면 귀하잖아요. 요 사이에 다 뭐 40 이후에 출산합니다만은 그래서 40이 넘어서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이 이제 딸이 막내딸이 하나 난 거예요. 그래 그 막내딸이 나니까 이게 아까워가 시집을 못 보내. 20살이 넘도록. 옛날에는 뭐 그렇게 오래 둡니까? 뭐 한 16, 17 하면 시집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혼사가 쭉 들어와도 이제 시집을 못 보내고 있다가 아까워서 시집을 보낼 데가 없어. 다 딸 생각하니까 도대체 사위감이 마땅치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기 김장생 선생한테 부탁을 합니다. 야, 이 사람아, 나 이 딸 시집 보내야 되는데 자네가 중매 좀 해주게. 이제 자네 문화생 중에 하나 추천을 해주게. 그러니까 사기 김장생 선생이 그럴 거 없어. 자네가 와서 하나 골라가. 그래서 이제 이 우복대감이 이제 그 상주에서 이제 충청도로 걸음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사계 선생 이제 학당회를 학수회를 가니까 정경세 이제 우복 선생 정경세 온다니까 예학에 그도 거를 오신다니까 막 이제 이 공부하는 학생들이 이 정신이 바짝 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이제 인사를 하는데 그때 이제 세 아이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암 송시열, 또 하나는 동춘당 송중길, 또 하나 이래가지고 셋이가 공부하고 있다가 우암 송시열은 어마어마하고 다리 뻗고 누워가지고 옷도 안 갈아입고 엉뚱한 소리를 하나 누워 디비져 있고 그 다음 또 하나에는 옷을 막 입는 동 마는 동 펑이같이 쫓아나가가지고 막 인사로 막 밖에 나가서 이 맞이하고 인사를 하고 있고 그 중에 이제 동주당 송중기 선생이 옷을 단정히 갈아입고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경세 선생이 니는 준비도 없이 너무 한급하게 빨리 나와서 다리고 니는 누워가지고 사람을 번듯 만들었다 흐리려 하는데 번듯 만든 니 멋대로 하니까 또 안 되고 그래서 그 동주당 송중기 선생을 사위로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동주당 송중기 선생이 우암보다도 한 살 적다고 그랬는데 그 결과적으로 동춘당이 얼마나 이제 참 대전에 가면은 우리가 이제 동춘당 송중기 선생도 답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남동에 가면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빗나간 감이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 이 옷을 벗고 이 탄
옷을 보고 사람이 서 있으면은 젖꼭지도 알 수 있고 배대지도 알 수 있고 다 알기가 쉬운데 이게 누워 있단 말입니다. 평탄이. 그러니까 이제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누워 있으면은 어디가 어딘지를 이제 평탄하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찾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평탄회열 하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부분. 결과적으로는 가장 쉬운 것은 그렇습니다. 가장 쉬운 것은 우리가 뭐 배울 거 뭐 있어. 그 하늘의 명령을 받아서 신안을 개안이 돼가지고 그냥 저쪽 알면 되지. 근데 그게 풍수의 체계적 이론을 갖추지 않고 그래 알면은 그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얘기죠. 얼마든지 속을 수 있고 얼마든지 자기 스스로 착각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체계적인 공부를 해야 되고, 그래서 체계적인 공부를 하면서 또 그런 방법들을 알 수 있는 방법. 결과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이제 이 맥이라는 것을 알면 되죠. 맥. 그래서 이제 기맥을 알면 되겠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맥이라 하면은 이 맥자는 원래 자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혈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피가 돌아다니는 그런 이치야. 사람 몸에 피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이치가 바로 맥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맥이 있느냐 없느냐, 피가 돌고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맥을 알아야 되는데, 이 맥은 피가 도는 것처럼 기운도 도는 맥이 있다는 얘기죠. 그게 기맥이죠. 그래서 혈맥하면은 피가 도는 것이고, 기맥하면 기운이 피처럼 돌아다니는 것,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맥은 오장육부지기가 분류사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장육부의 기운이, 내 이 몸 안에 있는 오장육부의 기운이 나누어져 가지고 마음대로 흘러. 어떻게 흐르느냐? 사지에 흐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로 이 맥이라는 것이 오장육부가 속에서 생산해서 이 기운이 흐르지 않는다면은 결과적으로 오장육부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장육부가 생산해내는 그 기운이 내 체내로 온 사방 흐르기 때문에 그것이 참 소용이 있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땅이 살아있다고 치면 땅에는 지기가 있다. 그렇다면 그 지기가 긴맥으로 흐르기 때문에 땅이 바로 살아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기맥을 알아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기맥에는 우리가 이제 용맥하면은 이 맥자는 원래 이 맥자는 요거는 이것의 이 속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맥자가 이거는 손톱조는 아닙니다. 이게 손톱조인데 이건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시족 시자 하고 이제 비슷하죠. 그 시속 시자로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거는 손톱조, 이건 외가 참외하는 이제 외가 하는데 손톱조는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맥이 있는가 하면은 지맥, 혈맥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이 혈자도 맥이 되겠지만 우리 풍수로 봐서는 혈맥, 지맥, 혈맥, 지맥,
또는 여기에서 또 출맥한다 이렇게도 이 말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맥의 흔적을 찾아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맥의 흔적. 그래서 그런 맥의 흔적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맥의 흔적은 가장 쉽게 맥의 흔적을 찾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음양으로 나누면 되죠. 가장 쉬운 겁니다. 굳이 그 어려울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땅을 음양으로 나누면 돼. 음양. 이거 음이냐 양이냐.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음양으로 나누면 된다. 그래서 음양으로 나눠가지고 음양으로 나눠서 양을 적중시키면 기운을 적중시키는 것이고 음을 적중시키면 이거는 수맥을 적중시키는 것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것을 적중시키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혈을 가림질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각종 이제 여러 요소들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옛 고전들을 다 응용해서 말을 하려면 너무 이제 복잡하니까 우선 우리가 이제 공부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앞뒤 알면 되죠. 배면, 향배 어디로 가느냐 알면 되죠. 그래서 거의 배면 또는 향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공부한 것 중에 뭡니까? 미돌. 어디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아주 조금의 형상이 있는 부분, 이제 이런 것들을 찾아내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돌이라는 것은 굉장히 여러 방면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토양의 색으로 미돌이 나오는 수도 있고, 또 하나의 전절로 미돌이 나오는 수도 있고, 또는 하나의 절포로 나오는 수도 있고, 또는 하나의 유혈로 나오는 수도 있고, 이 미돌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흙이 단단한 흙, 굳은 흙, 이제 흙이 연한 흙이냐 굳은 흙이냐 이런 부분을 볼 수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번 우리 3월 관산 때 보면은 이 부분이 그 이멸 탄연한 부분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두 번째 근필선생 산소, 그 이멸 탄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 그 와서 혈 바로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 위에 산소에서 밑으로 내려오면서 그냥 쭉 넙죽다리처럼 쭉 내려왔잖아요. 그 혈로 알기가 어렵죠. 그 어디서 가지고.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배면이 확실히 나오죠. 이쪽에 배, 이쪽에 면. 그 다음에 향배가 이렇게 도는 거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그날 본 부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이 산소가 이렇게 이제 굽어지는 부분이 있고, 여기 와서 이제 이만큼 둥둥했었는데, 여기에 요런 덩어리가 하나 나오고, 그 다음, 나서, 여기에서 이제 흔적이 하나 나왔습니다. 요거 출맥인데,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전혀 어떤 흔적을 못 찾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이제 덩이 지고, 물이 나가고, 여긴 좀 완만해졌고, 그래서 이 완만해진 대로 이 가지가 하나 달렸고, 그 다음 이제 이쪽에, 여기에서 이 부분이 잔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까 땅, 굳은 땅, 무거운 땅, 이런 땅들은 우리가 이제 쉽게 산에서 보면은 첫째, 바람이 불 때 낙엽이 쌓이지 않는다. 낙엽 쌓이는 땅은 퇴적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낙엽이 안 쌓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풀이 잘 자라지 않는다. 풀이 거의 없습니다. 다른 땅에 비해서, 그 부근 땅에 비해서. 그 다음 흙 색깔이 다르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 증거죠. 흙이 굳은, 흙이 무거운 증거예요. 그래서 바로 요 그날
이 위엔 잔디들이 다 잘 자랐는데 여기 잔디가 없었습니다. 옳게 못 자랐어요. 그래서 이제 옳게 잔디가 없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부분들이 바로 혈의 증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뭐 형세, 형기 또는 형색, 색깔에 의해서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혈을 적중하느냐, 혈을 적중하지 못하느냐. 그래서 혈의 반대는 반혈은 곧 숙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곧 반혈, 이것은 혈병이다. 혈의 병이 든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인들이 혈병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맥의 병, 혈의 병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막 다양하게 고인들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거의 이제 특이한 글자들을 이용해서 이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지금 현대에 우리 풍수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걸 하나하나 다 익히고 공부하려면 굉장히 좀 무리가 아닌가 이제 이렇게도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이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풍수라는 것이 특히 양택 같은 경우에 이제 이 공간기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공간기는 우리가 지기를 수직상하 이 기운이라고 치면은 공간기는 좌우적인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적인 기운이 어떻게 형성을 하는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바로 요 넘어가면 이제 향정음양, 즉 향을 정하는데 어떻게 정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 공간기를 적중시키는 그런 측면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뒤편에 가서 이 말씀을 좀 더 드리기로 하고